주대 인문 모의 뭐 전체적으로 보면 4문제 정도 되고 1번 문제는 쪼개져서 1-1, 1-1의 문제를 잠깐 볼까?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소설의 갈등 상황을 자 그러면 내용을 먼저 읽으면서 갈등 상황 파악해야 되겠지? 그럼 갈등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 등장인물 간의 충돌, 이견이 다른 거, 의견이 다른 거, 이견 상황 이런 거잖아. 그럼 갈등 원인이 뭘까요? 갈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그 갈등 과정 속에서 일어난 문제는 뭘까요?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만약에 이 내용이 다 있다면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 가부터 말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가나다라 마 읽고 바 따로 읽고 아니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지. 근데 가나다라 말을 먼저 읽는 게 좋겠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가부터 라의 2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또 쪼개지네. 마의 관점을 포함한 3가지 관점을 설명할 것. 그래 분량은 띄어쓰기 범위에서 300에서 350자. 자, 이거 뭘 원하는 것 같아? 300에서 350자래. 정말 압축 정리. 요약을 띄워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통찰력을 물어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시문의 핵심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가부터 마까지 읽고 마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누고 가나다라를 둘로 나누자. 자, 자유주의부터 볼까? 자, 가 보세요.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 우선하고 개인 우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자유주의 중심은 개인한테 맞춰져 있는 거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유주의라는 게 우선적 가치를 개인에게 두고 있다고.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려면 개인이 먼저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사회는 개인 다음이 되겠지, 그지? 네.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파편화된 거야. 개개인의 합이 모여야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개인적 목적. 여기 지금 사회 구성원이 100명 있어. 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명 행복하고 또 한 명 행복해서 다 해서 100명이 행복하면 된다. 이 관점이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자, 보는 관점이 그런 건데 그렇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뭐 전제잖아.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막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진 않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걸 자유의 영리라고 해요. 영리. 원래 순리대로 하면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그게 자신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리고 자유를 누렸단 말이야. 그럼 타인은 뭐가 돼? 자유를 침해당한 거잖아. 자유를 못 누리잖아. 자유를 줬더니 남의 자유를 짓밟네? 자유의 영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거는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자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개인 우선이라고 해서 극단적 이기주의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와의 차별점을 얘기했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선 극단적 이기주의하고는 구별되지만 문제는 모든 초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신뢰 입장에 따라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온 게 자유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핵심은 뭐지? 핵심은 뭐야? 타인의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주의고 그걸 지켜주는 게 국가 역할이다. 강한 내용이었어. 나에서 보자.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가진 약점은 그 호소력과 관련있다. 자, 자유주의자들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돼. 권리를 보장받아야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게 약점이다. 뭐 어떤 약점일까? 그러면 지금 앞에 건 자유주의의 특징 겸
그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걸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자유주의 개념이 가진 약점이다 그랬으니까 비판이니까 가하고 나는 함께 묶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유라고 여긴다면 또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 스스로 선택한 도덕에만 구속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왜? 이건 자신이 선택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연대와 충성의 의무. 자 벌써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 역사적 기억, 종교적 신용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연대와 충성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 이거는 사실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들이 아니잖아. 역사라고 얘기했어. 연대라고 얘기했어. 이건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자유주의는 철저하게 개인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에 앞서서 개인을 먼저 고려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연대와 충성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 이거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해?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나의 자유에 대해서 혹은 나의 의무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외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적으로부터 생긴 도덕이다. 정체성과 도덕. 우리가 스스로 부담을 감수하는 자로 여기지 않는 한, 여겨야만 하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면, 즉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까지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누구처럼? 자유주의자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도덕 및 정치의 경험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기는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열심히 외치고 있는 그 자유주의의 핵심, 고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덕적 정치적 경험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는 한 자유주의의 호소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개인주의면 개인의 어떤 모든 이익과 권리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공동체적 의미인 역사와 사회 혹은 도덕적 정치적 의무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주의라는 그 개인의 자유 우선을 외쳐야 한다. 그러면 호소력이 인정받을 수 있지. 너네들은 근데 철저하게 너네들 우선이잖아. 사회와 공동체와 역사와 연대와 이런 그 어떤 공적인 부분에 사적인 부분 아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정말 개인적인 그 권리와 목소리를 낸다면 그는 호소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전제는 공동체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 문제 봐봐. 다시 한번 볼게.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소설의 갈등 상황. 당연히 채식주의를 선언한 영예. 그 영예를 둘러싼 가족들의 일단 집단주의라고 얘기할게요. 우선은 공동체주의의 그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리액션, 행동들에 대한 얘기. 영예의 선택은 자유주의적, 즉 개인주의적인 판단이었고 충분히 존중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에 의한 결국 침해, 인격 침해, 권리 침해, 모든 생각의 어떤 억압,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제시문 가나다 마까지를 활용해서 설명하시고 제시문 가하고 나를 두 개의 관점으로 분류하면 이건 개인주의하고 즉 개인주의라고 안 했지 거기 자유주의라고 그랬지 자유주의하고 하나는 공동체주의로 묶을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개념으로 묶는다는 건 영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의까지 안 나와서 영의가 나온 게 아니야. 가하고 라로 자유주의 입장을 묶을 수 있고 나하고 다로 공동체주의로 묶을 수 있다고. 자, 일단 이렇게 분류하고 제시문 마라고 나왔지만 채식주의자 관점을 포함한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자. 거의 쓸 게 없다는 얘기야. 이거 나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150자, 200자고. 그 다음에 마의 관점을 한 가지 더 쓰면 세 가지 관점이 되겠죠.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1-1 예시답안. 잘 한번 확인해봐. 그 다음에 제시문이라 이미 나다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하고 라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행동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적용하는 건 필수적이지.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행위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지금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하지만 오직 당사자와 관련된 행동들에서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미 다 나왔지. 이게 자유주의 개념이지, 그지? 그러니까 가하고 맥락이 같다는 얘기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그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해줄 수는 있어. 근데 철저하게 그 행동의 결정은 개인이 내리는 거야. 그 개인의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권면들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심지어는 심리적 압박까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최종적 판단은 바로 개인이어야 한다.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서 온갖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인한 해악보다는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개인에게 강제했을 때 해악이 훨씬 크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의 개인은, 여기서 말한 개인은 모든 판단,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물론 개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끝나는 문제다. 이게 다른 사람이 있잖아. 어떻게 판단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고 영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개인의 판단, 나의 판단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중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본인 자신, 개인. 철저하게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일단 1번 문제의 분류는 나다 하고 가라 하고 정해졌어. 마 가야 되겠다. 마에서는 관점을 좀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관점 찾을 때 봐봐.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야. 바라보는 태도. 그러면 태도가 있잖아.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우호적일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입장이나 태도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라보는 시선의 고착점이야. 고착점. 그걸 가지고 다른 제시문을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맨날 그 얘기하는데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 끼면 우리 세상이 빨개지거든. 파란 선글라스 끼면 파래져. 그 빨갛고 파란 선글라스가 관점이란 말이야. 대상에 대해서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과 태도, 고착점. 자, 그 관점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 봐봐. 규칙성에서 어긋난 것, 즉 비규칙성은 사회 성원들에게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규칙성이라는 건 일반적인 거고 비규칙성은 일반에서 예외적인 거야. 즉 자주 보는 것은 규칙성이고 익숙한 것은 규칙성, 그러지 못한 것은 비정상,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 지금 일반적 통념이지, 그치? 왜냐하면 비규칙성은 인간에게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해. 행위의 반복성, 즉 그로 인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면,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게 비규칙성이죠. 인간은 불안해지고, 그래서 아마 비규칙성을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우리가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지상의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택하기보다 지하철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뭐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 얼마 걸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면 최소한 늦지는 않아. 이런 어떤 기대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안심. 그것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지하철을 탄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지하철은 비교적 규칙적이다. 그리고 탈 수 있고 약속 장소까지 도착할 시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준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규칙적이고 질서 정연한 것을 선호해. 그것에 의한 안도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아무리 구태의연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쟁, 천재지변 이걸 원하진 않는단 말이야. 이러한 사회학적 통찰의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규칙은 안정적이고 불규칙은 불안하고 누구나 기대하고 안도감을 주고 이런 거 다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것, 정상으로 비규칙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후자를 회피하는 쪽이다. 그러니까 아무 전제 조건 없는 해석, 즉 위에 지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규칙적인 것을 대하는 것, 비규칙적으로 대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 얘기야.
그들은 나아가 비규칙적인 것은 심지어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하며, 이건 좀 약간 좀 나간 거니까 오버하는 거지, 확대한 거야. 비규칙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등치시켜 같은 거라고 오해한단 말이야. 이러한 일반인들의 뿌리 깊은 인식, 한편은 옳다, 옳은 면도 있어.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우선 그들의 인식이 옳은 이유는, 첫 번째 옳은 이유, 행위의 규칙성이 순전히 인간적이라는 점은 정확하게 파악. 비록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고 짐승의 유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터득하고 판단한 인식들이긴 해도 하고 있단 말이야. 뭐 행위의 규칙성이 인간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생각해봐. 행위의 규칙성이 인간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네. 그런데 꼬마, 어린아기나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유아나 동물을 보면서 저거는 잘못됐는데, 저거는 불안한데,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규칙성에서 안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그거 그릇된 것은 그들의 인간적이라는 것을 생내적인 것이라고,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하늘에서 그저 주어진 것이라는 등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은 잘못된 점이죠. 인간적이라는 말 속에 원래 인간은 그런 걸 갖고 있어. 가지고 온 거야. 고정불변이야. 인간은 변하지 않아. 왜? 인간이 저런 거니까 저런 모습이 인간이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주어진 것이라고 간주하는 점은 잘못된 점이다. 맞는 점은 뭐라고? 다른 유아나 동물을 통해서도 불규칙의 불안정성을 터득하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인간적인 것, 즉 행위의 규칙성 혹은 제도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 다시 말해서 사회적 구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적인 걸 규명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따라하면 인간적이래.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거,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 네. 근데 내가 있잖아. 내 친구를 판단하는 거, 이거는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 친구를 좋게 말하면 그건 주관적이야. 물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친구를 나쁘게 말하는 거야. 이건 객관적이야. 왜? 친구 그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인데 그러면 좋은 인상이 있을 거 아니야. 좋은 관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했다는 얘기는 진짜 찐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중국인이 중국인을 비판했다. 그러면 그거는 신뢰가 가죠. 우리 대표적인 게 연안 박지원. 양반이잖아. 양반을 비판했잖아. 신뢰가 가죠. 만약에 뭐 상인들이 양반을 비판했어. 이건 신뢰가 덜 가죠. 네. 그럼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만든 게 인간적이라는 용어인데, 그 인간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를 인간적이라고 얘기해. 그럼 제도를 잘 따랐으니까 인간적이야. 그 제도 누가 만들었는데? 인간이요. 그럼 자기가 만들고 잘 따르면 인간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야. 그래서 사회문화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변한다는 말이야. 다르게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달라. 다른데 인간적이야.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 특정 사회 내에 모든 규칙성을 지닌 신념과 행위, 이건 다 옳다고 믿는 거지. 그 사회 성원들에 의해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만 없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것들은 사회마다 다르고요. 집단마다 다르고요. 또 부침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인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때 정당한 이유다. 부침이 있다. 우리 부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좀 견디기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네. 자, 봐봐. 어떤 사회에서는 적용되는 게 다른 사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이 A 사회에 있다 B 사회로 가면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야.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부침이 있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정확히 따라. 그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동적인 거지. 인간적인 게 아니라. 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요약하면 그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적이란 말, 인간에 의해서 반복된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고정불변도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다.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거, 규칙성이 인간적이라고 할 때 그 인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건 다른 거야. 각각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고정불변, 시대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 이거 잘못됐고, 또 네. 지들이 만들었고 지들이 지켰는데 그게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 합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눈을 시선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눈길을 응시하며 대화를 끝까지 이어낸다.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 방식이고 저들의 정상적 방식이다. 하지만 정반대다. 즉 나름대로 규칙적인 행동이고 곧 제도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인정받지만 이쪽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 그런데 우리의 정상적인 방식은 저들에게는 비정상, 우리에게 비정상은 저들에게는 정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뭐하며 각각이 어떤 사물에 혹은 어떤 사회적 대상에서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는 속성이라고 보는 것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완전히 원래부터 그런 거야. 이런 말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어. 여기 지금 마제시문을 본다면 정상과 비정상 혹은 이런 분리하는 흑백론처럼 나누어서 보고 있는 이런 방식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각각은 다르지만 각각 인간적으로 평가가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에서 지금 어른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있잖아. 이 방식이 정상인 곳에서도 있지만 비정상인 곳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의 판단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야. 각각 정답이란 얘기고 각각 오답이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마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단편 소설 채식주의자,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야. 대단하지, 그지? 아내 영애가, 여기 등장인물 아내 영애, 갑자기 육식을 끊겠대. 제목처럼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거야.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시점. 남편은 그러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중에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연작 소설의 제일 첫 번째 장을 서장이라고 할게. 서장의 그 정도의 급을 갖춘 이 단편은 육식 종언, 더 이상 육식 안 먹을 거야. 한 아내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남편의 고발장이다. 아내가 저런 선택을 했는데, 야, 저게 말이 돼? 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 아내를 자신의 피곤한 삶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내조 정도로만, 자기를 도와주는 내조자 정도로만 치부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예의 육식을 끊겠다는 채식주의자 선언은 개인적인 선택이야. 위에 제시문에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해당되는 거야. 남편의 관점은 공동체주의는 여태까지 아니었어. 왜냐하면 봐봐. 여기 이기심이 나오잖아. 그러면 남편의 시점에서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정하는 거는 남편의 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밑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관점에서 영예의 육식을 끊는, 즉 채식주의자로의 선언을 부당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위 글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걸로 만들어버렸다고. 남편은 부당함과 불편함을 토로하기에만 바쁠 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꿈에 사로잡힌 아내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남편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므로 꿈을 꾼 뒤 돌연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선언한 아내의 황당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해? 이상하잖아. 원인과 결과, 동기와 행동 이런 것들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무슨 잔인한 도살 장면을 봐서 더 이상 고기를 안 먹겠어. 그거는 나름대로 납득이 된다고. 근데 갑자기 꿈에서 꿈꾼 다음에 나 이제 육식 끊었어. 채식주의자가 갈 거야. 남편은 이해를 못하죠. 아토피 치료나 스님들의 살생금지 원칙, 채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아토피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님들의 이 불교적 그 법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얼핏 이해한다고 인정하지만, 자, 남편의 생각이란 말이야. 채식주의를 선언한 아내의 그 동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이해를 아내의 상처까지 확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영예가 채식하게 된 1차적 계기는 꿈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1차적 계기는 꿈이니까 꿈을 꾸고 나서 나 채식주의자로 바뀌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게 있겠지. 그냥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 끔찍한 꿈을 꾼 뒤에, 그럼 이건 지금 살생이잖아, 살생. 마치 아까 스님들이 살생 금지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죽고 죽이는 끔찍한 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종의 인간성, 휴머니티에 관련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지. 그치? 냉장고에 가득 채우고 있던 고기를 버리고 채식을 시작한다. 그녀에게 채식은 죽고 죽이는 살생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정신적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야. 그러면 이건 위에서 말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인의 판단, 그 자유로운 판단, 개인의 의미 있는 판단이잖아. 그럼 존중해줘야 되거든. 근데 뭐 그래, 그것은 오래전에 어린 시절, 또 나오잖아. 오래전 어린 시절에 다리를 문 개를 맛있게 먹어치운 죄의식을 벗어던지게 해주는 의식이고요. 더 이상 살생하지 않는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적대적 우리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채식주의가 됐을 때 꿈이래, 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채식주의자로 선언한 거야. 알겠지? 간단하게 꿈 때문은 아니라고. 물론 꿈을 꾸고 난 뒤에 결정했지만 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고기를 먹는 사람 속에서 채식주의자는 역시 불편한 존재겠죠. 영에는 자, 봐봐. 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건 가족이지. 고기를 먹는 가족들은 자기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채식주의를 하는 영에는 비정상으로 볼 거란 말이지. 거기서 비롯된 거야. 영에는 가족들에게 비난받고 남편의 직장 상사 모임에서도 눈치를 받는다. 도사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합의와 간섭의 세계, 이게 현실의 세계란 말이야. 자신이 공모자라고 느끼며 그녀는 살생을 삶의 원칙으로 내면화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자, 살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거부야. 현실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가 매우 어렵다. 내면화하길 거부하지만, 살생을 삶의 원칙으로 내면화하기를 거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좀 약간 불가능해. 알았니? 그래서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 나왔어. 가족 공동체 그녀의 행동을 못 견뎌하며 이해하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점점 소외돼 간다. 남편의 처가 식구들을 통해 영예를 파악한다. 육식을 즐기는 처가 가족들의 무난한 성향에 비춰볼 때 아내의 노련한 반향, 이거는 채식주의자 이상행동일 뿐, 역시 비정상으로 보는 거지. 왜냐하면 처갓집 식구들도 육식을 즐긴단 말이야. 알았니? 가족을 통해 영예를 이해하려고 하는 남편은 억울한 느낌만을 갖는다. 남편은 억울한 느낌. 가족을 통해 영예를 이해하려고 하는 남편. 이거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억울한 느낌만이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상인데 왜 비정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남편은 가부장적인 장인과 헌신적인 장모, 아내보다 경제력과 매력이 뛰어난 영예의 언니를 보며 무능한 형님에 대한 질투를 느끼고, 자, 이건 상대적으로 이로 인해서 아내에 대한 이해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사실 이 개연성이 있을까 몰라. 무능한 형님에 대한 질투, 아내에 대한 이해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 보세요. 그 가부장적인 장인, 헌신적인 장모, 아내보다 경제력, 매력이 뛰어난 영예의 언니. 이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이 부분은 영예의 언니는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그럼 상대적으로 영예는 경제력도 떨어지고 매력도 없잖아. 근데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게다가 정상인 내가 비정상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편은 이혼을 결심해. 일단 처형이 새로 마련한 집들이 저녁 식사에서 굳어지게 된다. 처형을 보면서, 영예의 언니를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이해하거나 그 행동의 선택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이혼 결심한다고. 처가 식구들, 즉 영예의 부모와 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달리 변해가면서 풀릴 수 없는 속마음을 가지게 된 영예를 가족들은 무시하고 부정하다. 결국 처벌한다.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 집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고기를 거부하는 영예의 따귀를 때리고, 저 따귀, 이게 바로 처벌이야. 그녀의 입에 고기를 넣으라고 시도하고요. 야, 이거 좀 심했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감추어 두었던 그녀의 상처를 자극하게 되고,
영예는 자애로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 그렇게 영예는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고 신경증 환자로 결국 마음의 상처, 신경증 환자로 남게 된다. 이게 마제시문의 내용이었다. 1 문제 봐봐. 다시 한번 볼게.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소설의 갈등 상황. 당연히 채식주의를 선언한 영예. 그 영예를 둘러싼 가족들의 일단 집단주의라고 얘기할게요. 우선은 공동체주의의 그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리액션, 행동들에 대한 얘기. 영예의 선택은 자유주의적, 즉 개인주의적인 판단이었고 충분히 존중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에 의한 결국 침해, 인격 침해, 권리 침해, 모든 생각의 어떤 억압,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제시문 가나다 마까지를 활용해서 설명하시고, 제시문 가하고 라를 두 개의 관점으로 분류하면 이건 개인주의하고, 즉 개인주의라고 안 했지, 거기 자유주의라고 그랬지. 자유주의하고 하나는 공동체주의로 묶을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개념으로 묶는다는 건 영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의까지 안 나와서 여기 영의가 나온 게 아니야. 가하고 라로 자유주의 입장을 묶을 수 있고, 나하고 다로 공동체주의로 묶을 수 있다고. 자, 일단 이렇게 분류하고, 제시문 마라고 나왔지만 채식주의자 관점을 포함한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자. 거의 쓸 게 없다는 얘기야. 이거 나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150자, 200자고. 그 다음에 마의 관점을 한 가지 더 쓰면 세 가지 관점이 되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 바에서는 바라는 게 지금 맨 끝에 나와 있는 영예와 가족들의 갈등 관계를 얘기한 거야. 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 간의 갈등을 말한다. 공동체 간의 갈등, 즉 개인의 자유냐 공동체 주의냐 이걸 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갈등을 보여주는 게 바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냥 단순히 영예와 남편, 자기 가족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굳이 얘기한다면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의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 먼저 가하고 라의 관점으로 볼 때 가라로 볼게요. 개인주의, 가족 공동체의 일방적인 강요. 여기서 심지어 처벌까지 나왔으니까. 영예의 자율적 선택, 이렇게 자유주의지, 그치? 심각한 침해야. 이 영예의 자발성에 대해서 억압으로 해석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자유주의를 인정하고 그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고 각각의 어떤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되는데 의반대가 된 거야. 의반대. 그지?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요가 나왔고요. 자율적 선택에 대한 침해가 나왔고요. 일종의 자발성에 대한 억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영예의 채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리고 죄의식의 발현이란 말이야. 개인적인 취향뿐만 아니라 이 취향에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 죄의식도 되고요. 인간성, 휴머니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과 고뇌의 결과야.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 취향으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영예가 채식을 선택한 건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채식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다른 가족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해를 끼치면 간섭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지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전혀 방해하지 않는데 존중커녕 오히려 처벌까지 하죠. 최대한 존중해야 될 이유가 되지. 근데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판단일까? 위에서 말한 공동체 입장에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판단한 거라고. 강제하는 해악을 저지른 것이다. 이게 지금 영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보자. 가족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나 다의 관점에서 보면 영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즉 가족 공동체 원활한 유지, 그러니까 문제없이 갈등 없이 지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된 다 함께 암묵적으로라도 약속했던 룰,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야. 그지? 개인의 생각, 개별적인,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선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족 공동체에서 우선시하는 걸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야. 자, 공통의 인식에서 일탈하려는 것. 그녀의 선택은 공동체를 조화를 위해서 조정되어야 된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건 채식주의를 선언했는데 이거를 채식주의를 단념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단념 안 하니까 강제로 침해하고 강요하고 하는 거야. 마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과 사회는 육식을 정상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계속 유지되던 룰이잖아. 그리고 이것이 가족의 사회의 일종의 암묵적 질서에 해당된단 말이야. 영애는 채식을 하긴 한다고 한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성과 비정상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영애가 룰을 깼으니까 비정상. 아까 남편이 억울한 이유가 그거야. 사실은 비정상이 정상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정상이 비정상한테 설득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 그렇지? 자, 획일화된 기준 이게 뭘까? 정상 입장에서 비정상을 바라보는 거야.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야. 비정상이 옳다. 그리고 정상을 비난할 수도 있지. 이것도 잘못된 거지. 획일화된 기준 이것은 개인의 행동 양식을 강제로 바꾸려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획일화된 기준으로 여기서는 공동체주의 뭐 이런 것들 공동체주의가 뭐예요? 가족 입장에서의 육식 이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채식을 거부하거나 단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정상이지만 정상을 기준으로 이 한 가지만 옳다는 기준으로 다른 상대방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1-1 예시답안 잘 한번 확인해 봐.